먼저 오채연 씨 결과를 보시면요, 혈당 수치도 좀 높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네요. 최승란 님도 평소 당 조절을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당 수치도 높으시고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중성지방 수치도 좀 높아 보이십니다. 당뇨병은 식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소 드시는 식단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두 도전자의 식단은 어떨지 먼저 채연 씨부터 살펴보았는데요. 무생채, 콩나물, 그다음 콩자반. 나눠도 되죠. 평소 즐겨 먹는 생선, 나물 등의 반찬을 산 후 식단을 완성한 오채연 도전자. 승란 씨 역시 일단 장보기부터 나섰는데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에 이어 평소 좋아하는 짜장 가루도 담고 장보기 완료입니다. 그렇게 승란 씨의 식단도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오채연 씨 식단의 경우에는 국, 찌개, 반찬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식단이네요. 최승란 씨도 역시 식단에서 짜장, 김치 정도 간단하게 드시는 걸로 보여요. 두 분의 식단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식단인데 사실 여기에는 당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네 가지 음식, 우리 흔히들 많이 드시는 음식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혈당이 제일 많이 오를지, 당이 어떤 게 많이 들어있을지 한번 순서대로 골라보실게요. 캔커피, 떡볶이, 자장면, 공깃밥. 떡볶이, 깨커피, 짜장면, 공깃밥이요. 정답은 사실 두 분 다 잘못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캔커피 하나에는 각설탕 7개 분량이 들어있고 떡볶이 1인분에는 각설탕 9개, 짜장면 1인분에는 각설탕 15개, 그리고 백미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이 무려 20개에 해당하는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밥심으로 사는데 밥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요. 밥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한국인이 즐겨 먹는 밥. 그러나 자, 이제 밥심이라고 이제 옛날부터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흰쌀밥, 백미밥 이런 것들을 공깃밥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너무 당이 과다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과다되지 않게 단백질, 지방균 균형 있는 식사를 하셔야지 더 나는 건강해지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채연 도전자. 비만에 이어 당뇨병 전 단계 상태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최승란 도전자. 혈당 및 당화 혈색소 수치 모두 높아 혈당 관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온몸을 돌며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고혈당의 공포. 고혈당을 제때 관리하지 않아 당뇨병으로 발전하면 망막질환, 심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전병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국민병이 되어버린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당이 많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당이 적은 탄수화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 적은 탄수화물에는 파로가 있는데요. 파로는 과거 로마 시대 군인들의 전투 식량 중 하나였을 만큼 영양가가 높은 고대 곡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로는 당 함량이 100g당 2.4g으로 낮은 편이고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은 21g으로 높은 편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하면서 천천히 흡수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단세지방산이 생성되는데요. 단세지방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세지방산은 바로 에너지로 사용돼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며 또 우리 뇌가 이 단세지방산을 지방으로 인식해 오히려 나쁜 지방이 불필요하게 쌓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에 많은 단수 지방산은 신경 신호를 자극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며 포도당 조절 및 인슐린 민감성 개선, 대사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14일의 도전! 오채연 도전자!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운동과 식단 바로 섭취. 최승란 도전자. 혈당 완화를 위한 스타킹 운동과 음악 감상 바로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혈당 관리가 힘들었던 만큼 이번 도전에 큰 각오를 품고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도전단. 도전 3일차 채연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채연 씨의 딸 윤서가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달콤한 초콜릿이네요. 한창 이런 거 좋아할 나이죠. 윤서야,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랬잖아. 당뇨병 온다고. 엄마는 먹으면 안 되지만 난 먹어도 되잖아. 근데 가족끼리는 같이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아, 윤서야. 너도 조심해야 돼.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 한쪽이 당뇨병일 때 자녀의 당뇨병 발생률은 약 25% 증가하고 양쪽 부모 모두가 당뇨병일 때 약 50%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계속 같은 식습관을 공유하게 되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인데요. 한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에는 초콜릿, 사탕, 잼과 같은 단순당뿐만 아니라 액체 형태로 당분을 빠르게 흡수시키는 가당 음료가 있기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전 7일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단에 변화를 준 오채연 도전자. 도전을 시작하면서 밥을 지을 때 이것을 섞어 먹으며 혈당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전하면서부터 쌀, 육, 8, 5, 4 정도 비율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당을 적게 섭취하게 되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한눈에 봐도 고슬고슬 잘 지어진 파로밥. 그런데 파로밥을 그릇에 담은 뒤 곧바로 먹는 게 아니라 파로밥에 다진 채소를 넣어 잘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오채연 도전자. 대체 뭔가 봤더니 어라, 이건 오징어 아닌가요? 오징어 파로 순대를 만들려고요. 오징어에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로는 GI 지수가 낮은 편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고 해서요. 도전 후부터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말하는데요. GI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편인데 파로의 GI 지수는 40이라고 합니다. 파로밥을 쏙쏙 넣고 나니 어느새 통통해진 오징어. 파로밥 품은 오징어를 찜통에 가지런히 올리고 10분 정도 증기를 이용해 푹 쪄주면 자, 드디어 오늘의 메뉴 완성! 도전 후부터 꾸준히 챙기는 파로를 이용해 만든 오징어 파로 순대. 쫄깃하고 담백한 맛뿐만 아니라 혈당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식단 되시겠습니다. 윤서야, 밥 먹자. 엄마의 소리가 반가운 윤서 냉큼 나오는데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거 파로로 만든 오징어 순대야. 잘 먹어봐. 저당 곡물 파로를 챙기며 혈당 급상승 걱정이 적은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된 두 사람. 맛있다. 엄마 요새 파로 먹잖아. 몸은 어때? 파로를 꾸준히 먹다 보니까 혈당도 낮아지는 것 같고 체중도 감량하는 것 같아. 도전 후 생긴 긍정적인 변화. 그렇다면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혈당 좀 한번 재볼까? 도전 7일차 식후 혈당은 괜찮네. 식후 혈당 91. 정상으로 개선됐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체중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전 전과 비교해 1kg 감소했습니다. 한편 승란 씨는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운동이나 해봅시다. 무슨 운동? 이렇게 무릎을 들고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꼭 묶으세요. 오므러지지가 않는데. 잘 묶어보세요. 벌렸다가 오물렸다가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지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된대요.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식사를 준비하는 최승란 도전자. 도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먹는 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쌀을 씻은 후 무언가를 꺼내 자, 쌀 위에 붓는 모습 포착. 아니, 이건 뭔가요? 파로예요. 파로가 저당 곡물인데 식이섬유는 풍부하다고 해서요. 도전하면서부터 파로를 먹고 있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파로밥을 꾸준히 먹고 있다는 최승란 도전자. 식사하세요. 오늘 또 파로밥이네. 맛있겠네. 드셔보세요. 아내의 변화 덕에 남편도 즐겁게 식사 중인데요. 아유, 맛도 구수하고 오독오독 씹혀서 좋네. 파로를 꾸준히 먹으니까 혈당도 안정되는 것 같고 살도 빠지는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다. 꾸준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전 12일차. 혈당과 체중 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 중인 최승란 도전자. 제대로 활력을 충전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의자에 앉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요. 혹시 사진이라도 찍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을 듣는 최승란 도전자. 스트레칭을 쭉쭉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귓가에 퍼지는 감미로운 선율에 흠뻑 빠져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저처럼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조절하는 게 중요하대요. 꾸준히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혈당 관리도 도움이 된대요. 잠시 후 음악 감상을 마치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 최승란 도전자. 이건 뭐예요? 이건 파로로 만든 파로 누룽지예요. 삶은 파로를 프라이팬에 잘 펴준 뒤 꾹꾹 눌러 잘 익혀주면 파로 누룽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도전 전 정제 탄수화물을 즐겼지만 도전 후부터는 밥부터 간식까지 저당 곡물 파로를 활용해 꾸준히 챙기고 있는 승란 씨입니다. 식단 개선 후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을지. 혈당 한번 체크해 볼까? 도전 12일차 승란 씨의 혈당은 아, 그래프가 완만해졌네. 도전 1일차엔 높았던 혈당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정상으로 개선. 그리고 체중을 확인해 본 결과 도전 12일차 체중이 1일차보다 1.8kg 감소했습니다. 파로에는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라비노자일란은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데요. 수분을 흡착하면서 점성을 높이는 성질이 있어 위에서는 포만감을 주고 장에서는 오래 머물며 소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아라비노자일란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배고픔 감소 및 인슐린 반응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파로 속 아라비노자일란은 식후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대사 물질인 단수의 지방산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단수의 지방산은 체중 감소에 도움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축적을 막아 체중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2주간 혈당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운동, 저당 위주 식단, 파로 섭취를 병행한 두 도전자.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도전 종료 후 다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과연 두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오치현님은 혈당 수치도 전부 다 좋아지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 결과를 보니까 비교적 혈당의 조절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스파이크로 올라가는 거 없이 안정적으로 혈당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승란님 역시 혈당 수치가 도전 전보다 낮아졌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좀 낮아지셨네요.
그리고 처음 2주간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로 모은 혈당 변화를 보니까 초반엔 혈당이 이제 스파이크 급상승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 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여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당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오채연 도전자. 검사 결과 체중 및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개선됐고요. 최승란 도전자. 체중과 중성지방은 감소,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8호 섭취 시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대조군에 비해 8호 섭취군에서 체중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혈당도 개선되고 살도 빠져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8호로 식단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